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미주노래 태시간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지금 모습이거든요. 테슬라 5% 넘게 상승했죠. 5.50%. 자, 그동안 미주노래 이야기했던 테슬라의 반등의 시작이 금요일부터 시작된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 5.50%나 올랐는데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이유가 뭐죠? 자, 그 이유를 이 영상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일단 지난 금요일 이후부터 주말 동안에 나온 테슬라 관련 기사들 한번 쭉 핵심 헤드라인 중심 필터링 해드린 후에 임팩트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미주놀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서 여전히 가장 핫한 것이 버크웨이셔의 주주총회였죠. 그죠? 네브라스카 맞죠? 네브라스카의 오마하 시골 동네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뭐 3%부터 시작해서 뭐 강한국 작가 뭐 동강 뭐 한국의 유튜버들이 아주 집단 아무튼 단체 관광 왔던데 네 미주노도 한번 가볼까? 네, 한번 시간 되면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테슬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테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주 발표가 보면 사람들이 이제 버크웨이셔 주주들이 다 모이잖아요. 뭐 주주들이 아닌 사람도 갈 수 있죠. 예,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목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버핏과 멍거의 건강입니다. 건강. 저도 3년 전에 그 미주노래 처음 올렸던 영상을 보면 아 지금보다 목소리가 좀 젊더라고요. 이 목소리 이 한마디 내뱉는 이 멍거와 버핏 형님의 목소리를 봐요. 건강이죠. 버크웨이셔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리스크가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건강이에요, 건강. 자,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의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남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내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했어요. 대단한 친구다, 훌륭한 친구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전기자동차 쪽은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 얘기했어요. 테슬라 이제 T도 얘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테슬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전기 자동차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버크웨이셔 버핏 여러분 아시죠? 버핏과 뭔가가 친구이자 뭐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하지만 이 주주총회가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의 투자 스타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서로 입을 맞춰서 나온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해요. 자유롭게. 버핏보다는 뭔가가 좀 더 직설적이죠. 이번에 그 누구였죠? 일본계 교수였던 것 같은데 질문 잘못했다가 개망신 당했죠. 어떤 질문이었냐면 애플 주식의 비중이 35%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뭔가가 이런 하면서 그냥 와 나도 그 노인데 그렇게 또 야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쉽게 말해 무식한 소리라 이거죠. 35%가 버크웨이셔 주식 중에 35%인가 그 비율이지. 이 버크웨이셔 투자가 주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외에 수많은 투자 포지션 중에 애플의 그 포지션이 35%냐 막 알지도 못하게 막 하냐 하고 막 대놓고 그냥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기자동차에 투자. 근데 이걸 가만히 열어보면 이런 거 아시죠? 100조 정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버핏이 애플 투자한 것만으로 100조.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 투자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2000년 닷컴 버블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가 살아남는가를 지켜보고 있다가 애플이 살아남았네 하니까 애플한테 들어가는 이게 버핏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이게 자세한 건 이따가 이어지는 미아모 영상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요. 그래서 기사들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당연히 테슬라는 투자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테슬라 투자를 한다 안 한다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TSMC
TSMC를 이제 익절해 버렸잖아요. 팔아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했죠. 아니 보통 버핏 같은 경우는 길게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왜 이렇게 금방 팔아 버리지? 이유는 딱 하나에서 그 질문 나왔거든요. 버핏이 뭐라 그랬죠? Out of control. 그러니까 파운드리 TSMC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중간에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예측 불허의 사건들에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주식을 나는 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빡 손절 아니야 익절이에요. 플렉서빌리티 그렇죠. 이게 참 필요하죠. 장기적 우량주 중심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잘라내는 이 단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 기사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환경에 대한 에너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워런 버핏이 자동차 산업은 just too tough 너무 힘들다. 이 아로 인더스트리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요 기사가 그거잖아요. 버핏이 얘기하기에 일론 머스크는 뭐 impossible을 solving the impossible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막 해결하고 이제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뭐 이 노인네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얼마나 진짜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투자자는 투자자더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임파서블한 부분들을 솔빙하는 일론 머스크,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고 인정을 하지만 그게 곧 내가 테슬라를 사야 된 이유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 얘기하죠. Anyone that owns the market.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전기 시장 마켓을 독점할 수 없다. 딱 보면 여러분 피터 린치 얘기가 생각이 나죠.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근데 저도 여기서 동의를 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10년 된 캠리 샀거든요. 일주일 만에 멈춰 섰죠. 돈이 없었고 또 일본 차들이 고장 없다고 다 개뻥이야. 복불복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멈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잘 굴러다니는 경제적인 차를 해다 해서 혼자 시빅을 새 차를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세상에 일본 차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겹지도 않냐고. 응? 맨날 일본 차만 사냐고. 근데 그 말을 딱 두고 제가 머리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장고장 없고 가스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뭐 고장이 나도 수리비가 적게 드는 차. 현대차 살려고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현대 계시잖아요. 미국까지 가서 굳이 현대차를 살 필요가 있겠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딱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5번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달리던 캠리가 급정거를 하는데 똥똥똥 하면서 진짜 무슨 장난감 차처럼 똥똥똥 하면서 세 바퀴를 구르더라고요. 혼자 급정거하는데 띵띵. 다른 차들은 다 멈춰 섰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생각을 바꿔야겠다. 미국에서의 자동차는 물론 이제 한인들 몇몇은 자동차를 뽀대 자랑질 하느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에서의 자동차는 생명과 연결되는 거구나. 뭔가 개념이 좀 틀리다. 그래서 튼튼한 차 사자 해가지고 이제 바로 유로피안 차로 갔죠. 그다음 뭐 뽑았냐고요? 그래서 바로 아우디 뽑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기사 아시죠? 근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또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릴 적 유년 시절 얘기를 쭉 썼어요. 자기 동생, 여동생 얘기, 그다음에 킴벌리 자기 남동생 얘기하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 유복하게 자라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금수저 은수저라 그러는데 아니다. 아버지는 재정적인 도움을 거의 주지 않았다. 어쩌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자기 흑수저 출신이라 이거죠. 오해하지 말라 이거죠. 이 얘기를 딱 보는데 참 머스크가 되게 감성적이었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자, 중국에서 여전히 BYD와 테슬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 뭐냐면 이게 BYD예요. 이렇게 테슬라 지금 이제 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죠. 이게 지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지금 계속 가격 갖고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에 대놓고 타겟은 BYD입니다. BYD는 찰리문거가 투자하고 있죠. 그렇죠? 많이 팔았죠 이번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포드가 이런 포드 얘기 들으셨죠? 차 한 대 팔 때마다 전기차 한 대 팔 때마다 엄청난 손해라는 거 한 6,000불 손해인가? 한 대 팔 때마다 전기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의 맞짱을 멈추지 않고 있는 포드 CEO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기사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요. 자, 이번 주에 보면은 계속해서 포드와의 이제 가격 전쟁이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기사, 아이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4월 한 달 동안 테슬라가 얼마나 가격이 이제 플런지가 무슨 뜻입니까? 가격 하락에 얼마나 폭락했냐면 무려 20.8%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참 테슬라 주주분들 많이 힘드셨고 지금도 힘드실 겁니다. 아직 이제 급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급락, 하락도 아니라 급락. 자,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자 5.5%가 급등했지만 2021년 이후에 테슬라는 가장 연속적인 하락을 지금 Snap's longest weekly losing streak. 참말로. 요까지가 주말에 나온 테슬라 기사들을 잠시 봤고요. 자, 보세요. 금요일 하루 동안 테슬라 5.50% 해가지고 와 많이 올랐다. 택도 없는 소리. 애플이 그 전날 실적 발표하고 4.69% 올랐는데, 자, 한 달 전으로 돌이켜 볼까요? 일주일 전 3.50 준수했죠. 한 달 놀라지 마세요. 한 달 동안 테슬라는 무려 8.33% 빠졌습니다. 3개월 놀라지 마세요. 10.48. 그러니까 3개월 전에 2월 7일 날 테슬라를 샀다면 주식을 3, 4, 5 이미 지금 마이너스 10%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한 주 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을 샀다고 한다면 100억 한 달 전에 100억 3개월 전에 100억 샀다고 한다면 지금 10억이 사라진 거예요. 10억이 테슬라 10억. 엄청난 거죠. 10% 하락은. 그 기간 동안에 마소는 20.25%가 올랐고 애플이 12.34%가 올랐고 엔비디아 35.92%가 올랐는데, 그렇죠? 심지어 포드조차도 3개월 동안은 마이너스 4.7%밖에 안 올랐는데, 그렇다면 팀장님은 금요일 날 오른 테슬라의 이 상승을 왜 본격적 테슬라 상승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테슬라잖아요. 뭘 보라 그랬죠, 항상? 맞습니다. 항상 뭘 보라? 거래량 봐라. 좀 거래량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테슬라의 에버리지 거래량이 147.63 밀리언인데요. 금요일 날 고작 나온 거래량은 107.61이에요. 평균 거래량이 아직도 3분의 2밖에 안 남았어요. 아, 대박. 많이 나온 것 같죠? 이게 이제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그동안 테슬라가 너무 안 움직였잖아요. 그동안. 여기 볼까요? 그동안 테슬라가 너무 안 움직였다 보니까, 보세요. 이거 좀 다 지울게요. 너무 안 움직였다 보니까, 보세요. 요것만 보세요. 요 거래량, 요거. 너무 안 움직였다 보니까,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요만큼만 올라도 우리 개미들은 항상 캔들을 먼저 보거든요. 저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 평균 거래량이 훨씬 못 미치고 떨어질 때 매도의 엄청난 볼륨에 비해서는 이만큼 나와줘야 돼요.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따져도 이 반등이 볼륨이 이 정도 나와줘야 된다니까. 하지만 이 정도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이날 기준으로 하면은 이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시죠?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곤두박질 친 날이에요. 여전히 5분의 1밖에 안 났다는 거죠. 여러분, 볼륨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뭐라 그랬죠? 거품은 아니지만, 그렇죠, 본격적 상승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결국 그러면 금요일의 상승은 뭐냐?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 어렵고요. 테슬라의 강점이 뭐였죠? 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주노도 태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근데 요즘은 반대인 것 같아요. 시장이 갈 때 테슬라가 가고 시장이 못 갈 때 못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기는요. 그만큼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될 명분과 이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도 또 테슬라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테슬라 가격 인하하면 테슬라 주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가격 인상하면 또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현상을 좀 우리가 냉정히 봐야 돼요. 가격을 인하하는데 오르고 인상하는데 오르고 인하하는데 떨어진다. 그럼 테슬라가 결국 지금 계속하고 있는 치킨 게임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자꾸 가격을 바꾼다고 하는 건 뭔가 안 그래도 우리 버핏 할아버지처럼 버핏 형님처럼 불안한 CEO 리스크가 가득한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CEO의 리스크, 그다음에 어찌 자동차 회사가 저렇게 가격을, 저건 아니지. 누가 봐도 저러한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심지어 짜장면 먹으러 짜장면집을 가는데도 지난번에는 9불, 이번 주에는 10불, 또 내일 갔더니 15불, 그 다음날 갔더니 7불, 그럼 그 가격에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참고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팀장님 근데 미주노의 테슬라 영상가 너무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맞죠? 예,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돈을 버는 장이 아니라 지키는 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지켜내는 장이에요. 시장이 우리한테 먹거리를 안 줄 때 그거를 무시하고 먹겠다고 달려든다면 그때 개미들이 무너지는 거죠. 금요일날 어찌됐든 파란색에서 푸르른 장으로 보이죠. 하지만 틱 하나하나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다우 종목이 이때 빼고는 지금 먹을 틱이 있습니까? 이 틱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띡띡띡띡띡띡. 이건 시장이 우리한테 먹거리를 안 주는 거고, 요즘 이 시장을 보면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주식시장 보는 느낌이에요. 그때 이랬거든요. 하루에 조금.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미국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이 되게 낯설죠. 왜냐하면 막 미쳐 날뛰는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바로 전통적인 시장이 이런 모습인데 이래서 별로 사실 인기가 좀 없었죠. 개인들에게는. 그래서 단타를 치더라도 맨날 penny 주식 갖고 많이 했죠. 옛날 사람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광고 살짝 할까? 미즈노래 여기 딱 보면, 여기 커뮤니티 여기 보면 되게 올려드렸어요. 오픈 영상으로 이렇게 오픈 요거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 이렇게 빨간 박스 제가 딱 해드렸잖아요. 뭐 어마무시합니다. 이번 주에 타이슨, 페이팔, 팔란티어, 대본에너지, 웨스턴 디지털, 니콜라, 노바백스, 언더하머, 코티,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리비안, 옥시, 트윌러, 어폼, 업스타트, 블링크, 로블록스, 윈디스, 디즈니, 유니티, 아이고야, 로빈훗, JD.com, 이게 IONQ.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또 저거 있잖아요. CPI. 그쵸? 정신 없습니다. 중점 딱 잡고 테슬라의 움직임을 거래량과 함께 체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주놀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를 통해 돈을 벌어야지, 테슬라를 통해 돈을 잃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한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아무리 하더라도 저희 미주놀의 가족들, 우리 미가들이 돈을 벌고 돈을 잃지 않는 투자가 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